여러분 안녕하세요. 복둥이 쌀방앗간 큰며느리입니다. 오늘은 겨울 보양식 굴밥을 지어 보겠습니다. 바다의 우유, 굴, 지금 겨울에 먹기 좋은 알맞은 시기잖아요. 이 쌀은 가와지 1호라는 쌀이에요. 언뜻 들어보면은 일본 품종의 쌀 같잖아요. 그런데 1991년 경기도 고양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됐대요. 한 그해 6월 달에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지층인 토타층에서 쌀 12톨이 발굴됐답니다. 이 쌀은 조사 결과 5730년 전에 쌀로 밝혀졌대요. 그래서 연구진이 개발 현장에 혼자 남아 발굴을 도와줬던 집의 당호를 따서 가와지 벽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. 쌀 좀 보세요. 아주 자른 것 같죠? 이렇게 찹쌀도 막 섞여 있는 것 같고, 그런데 찹쌀이 섞여 있는 쌀이 아니고요. 이 쌀 자체 품종이 찰기가 있는 쌀이랍니다. 이 쌀이 뜬물이 많이 뽀얀하죠? 우리 왜 찹쌀도 뜬물을 보면은 뽀얀한 뜬물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찰기가 있는 쌀들은 이렇게 뜬물이 뽀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저희 복덩이 쌀방앗간의 백진주 쌀도 이렇게 뜬물이 많이 나와요. 쌀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씻고요.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쌀뜨물이 뽀얀하죠. 그런데 사실 뭐 쌀뜨물이 많다고 해서 어떤 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3번 씻은 쌀과 15번 씻은 쌀의 단맛 비교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. 물을 좀 따라낸 다음에요. 이제 물을 넣는데 쌀과 물의 비율을 보통 1대1로 하잖아요. 근데 이 쌀은 찰기가 있는 쌀이기 때문에 1대 한 0.8 정도 그렇게 해야 밥이 질지 않고 맛있어요. 이렇게 지금 쌀과 물을 담아 놨잖아요. 나중에 밥을 하실 때도 이대로 넣으셔야 돼요. 쌀이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물 양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도 그대로 하셔야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을 좀 더 넣으면 질어진답니다. 다음은 굴. 이 굴은 서산굴이에요. 통영굴보다는 작고 여기 서해지방보다는 조금 더 큰 서산굴로 굴밥을 지어 보는데요. 굴 껍질을 깔 때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. 굴 껍질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굴을 하나하나 손질을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괜히 먹다가 찌그릇 하면은 이도 상할 수가 있고 좀 맛있는 굴밥을 했는데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굴에는 처음에 소금을 이렇게 한 움큼 줘서 이 굴과 같이 함께 씻습니다. 그러면 굴에 묻어있던 불순물도 제거가 되고요. 또 이렇게 만지면서 살살 만지면서 다른 굴 껍질 조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세심히 보면서 닦는 거예요. 보세요. 저렇게 했는데도 굴 물이 지저분하죠. 저렇게 불순물을 좀 닦아낸 다음에 하면 좋아요. 이 굴밥을 할 때는요, 굴의 크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통영굴은 엄청 크잖아요. 커도 이렇게 밥을 해놓으면 좀 쪼그라지기는 해도 그래도 좀 큰 감이 있어요. 이거는 서산굴인데요. 서산굴과 저희 여기 서해 쪽의 굴은 또 자라요. 그래서 그 사이에 크기 정도가 서산굴이 알맞은 것 같더라고요. 이 정도 좀 돼야 굴밥을 해놨을 때 굴의 모양도 좀 살고, 너무 이렇게 또 없어 보이면요, 너무 쪼그라지면은 굴밥인지 뭔지 식감도 없더라고요. 아우, 저 물 보세요.
저러니 어떻게 안 깨끗하게 안 닦을 수가 있겠어요. 굴을 많이 씻어서 영양이 빠져나간다고 하겠지만 영양도 영양이지만 우선은 위생이 우선 아니겠어요? 이렇게 해서 굴을 씻어 놓고요. 물기를 뺍니다. 다음으로는 무를 채 썰기 합니다. 무는 동사무가 같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무를 채를 써는데 너무 굵지 않고 너무 또 가늘게 썰지 않게끔 나무젓가락 하나, 두 짝 중에 한 짝 정도, 그 정도의 굵기로 썰었어요. 이렇게 해서 밥솥에 맨 아래에 이렇게 가지런히 넣고요. 이 위에다가 불린 쌀을 넣습니다. 불린 쌀, 그 마른 쌀로 3컵이었는데 불려지니까 한 4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물도 그대로, 여기서 물을 더 넣으면 안 돼요. 물이 적은 것 같죠? 근데 무에서도 물이 나오죠? 또 굴에서도 물기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물은 그대로 하고요. 달래예요. 달래가 이렇게 고무줄로 묶여 있잖아요. 저 두 쪽이 꼭 있는지 확인하고 버리시고요. 달래는 우선 씻기 이전에 우선 다듬고 나서 씻는 게 좋아요. 물이 묻으면은 이 가늘어서 다루기가 좀 어렵잖아요. 이렇게 껍질된 부분도 좀 벗겨내고요. 사실 이거 그대로 해도 뭐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입에서 좀 걸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깨끗하게 다듬고요. 여기 끝에 달래는 저 부분을 꼭 떼어줘야 돼요. 저 뿌리 부분에 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떼어줘야지, 아니면은 좀 지글지글한 그런 식감이 있어요. 이렇게 잎사귀 또 좀 다듬어 주고요. 어느 정도 다듬은 다음에 물로 씻어냅니다. 이렇게 씻은 달래를 가지런히 하고요. 뿌리 있는 쪽은 좀 잘게, 좀 매운 성분이 있으니까요, 좀 잘게 다져주고요. 잎사귀 부분은 좀 식감이 좋게끔 좀 길쭉하게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. 이 뿌리 부분은 이렇게 좀 잘게 좀 다져주세요. 그래야 양념하고도 잘 어울리고 밥에 들어갔을 때도 잘 비벼질 것 같아요. 좀 길쭉길쭉하게 좀 이렇게 길어야 나중에 식감도 좋고요. 여기다 간장 7스푼 넣습니다. 참기름 2스푼, 올리고당 1스푼, 고춧가루 2스푼.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에 고소한 깨 2스푼. 이렇게 해서 살살살 잘 비벼주고요. 이 양념장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우선 달래를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양념을 넣어야지, 양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달래를 넣으면은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밥이 한번 끓어서 뜸을 띄는데 무하고 밥이 잘 섞이게끔 져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뜸을 들일 때 굴을 넣습니다. 굴을 먼저 넣으면은 너무 이렇게 잘아지고요. 그 단맛이 다 빠지기 때문에 식감이 떨어지더라고요. 보세요. 덩골덩골하니 굴이 좀 살아있죠? 그리고 굴밥이기 때문에 굴의 양도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굴의 양이, 굴밥이라고 했는데 굴의 양이 너무 좀 적어도 그렇잖아요. 주 재료가 쌀이긴 하지만 또 굴밥이니까 굴이 좀 많아야겠죠. 밥이 다 됐네요. 이 굴밥을 양념장에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비빌 때도 그냥 한 2스푼 정도 넣어서 막 비비는 것보다 우선 1스푼 해서 비벼서 드시면서
양념장을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겠죠. 또 너무 짤 수도 있잖아요. 어때요? 먹음직스러운가요? 이렇게 해서 겨울의 별미 굴밥을 지어 보았어요. 이렇게 비빔밥 이렇게 얻는 밥에는 수저로 비비는 것보다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빔을 해주시는 게 식감도 살리고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그 비빔밥이 워낙은 수저로 이렇게 비비는 것보다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비는 게 더 본연의 맛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굴밥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굴밥 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